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사회복지 실천론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론은 우리가 2교시, 즉 두 번째 과목, 사회복지 실천 과목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보는 첫 번째 영역입니다. 점수가 제일 많이 잘 나와줘야 될 영역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론이에요.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25점 중에 25점을 맞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게 이 사회복지 실천론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볼 텐데 여러분 제 강의 잘 믿어주시고 잘 쫓아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좋은 점수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담보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 사회복지 실천의 개요를 볼까요? 개요. 실천이 뭐냐 도대체. 자, 사회복지 실천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제 몇 가지 요소가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사회복지사의 얘기부터 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자,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자, 사회복지 실천론을 이야기할 때 실천론의 개념 또는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봅니다. 누가 하느냐?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사만 한다. 누구만 한다? 사회복지사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가 도시락 배달을 했어요. 자원봉사 활동을 한 거예요. 자, 그걸 놓고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자원봉사자의 행위는 사회복지 실천이 아니야. 우리 자원봉사자에 관한 얘기는 이제 지역사회 복지론 공부하면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사가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자원체계로서 자원봉사자를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 즉 누가 하느냐는 꼭 사회복지사만이 해당이 된다. 자, 누구에게 하느냐? 이걸 실천 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실천 대상의 구분을 우리 어떻게 기억하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천, 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실천으로 기억합시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머릿속에다 꼭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꼭꼭 약속해.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된다.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어디서 하느냐? 실천 현장에서 하더라. 자, 무엇을 갖고 하느냐? 사회복지 실천가가 갖고 있는 이념. 자, 실천은 결국 사회복지 실천가인 사회복지사의 이념이 어떻게 이런 대상들에게, 즉 개인과 가족과 집단 지역사회에 따라 적용이 되어지는 거야. 그가 갖고 있는 이념이.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실천 기술이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는 그래서 복지사에 관한 얘기, 복지사 도대체 누구지? 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실천 대상들에 관한 얘기, 현장에 관한 얘기, 실천의 이념에 관한 얘기, 기술에 관한 얘기를 이제 중점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게 될 겁니다. 자, 실천 개념 정리해보면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 대상, 즉 클라이언트인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등에게 어디에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그 실천 이념을, 실천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실현하는 거예요. 자기 이념을 실현하는 거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실천의 목적과 목표,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자, 1979년 NASW, 여러분 NASW 들어봤어요? 이게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라고 해서 워커즈죠. 그 미국의 사회복지사 협회를 이제 NASW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 그래서 이 목적을 정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뭐 모든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 서로 유익한 상호작용을 촉진 회복시키는 거. 또 이제 미난이라고 하는 학자도 이 목적을 얘기했다. 읽어보시고. 그런데 이 목적을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다.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시험에 나왔다. 인간의 삶의 질 향상. 다시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을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으로 봅니다. 자, 목표가 등장해요.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목표라고도 나오고 기능이라고도 나오는데 이 NASW에서 정한 목표가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 우리 목적하고 목표는 구분할 수 있죠. 목적이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일반적 개념이라고 본다면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또 실현 가능하게 만든 게 목표죠. 자, 꼭 시험에 나와요. NASW가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를 정했는데 뭐냐?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량을 확대하고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 및 대처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고, 개인이 각종 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고, 조직이 개인의 욕구에 반응하도록 조직을 감시하는 것도 실천의 목표다. 그러니까 조직을 가만 내비두면 자기들의 안위, 자기들의 발전,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걸 복지사는 어떻게?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통해서 감시해야 돼요. 개인과 개인의 환경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조직과 조직, 기관과 기관 사이의 상호작용의 영향력을 또 행사해야 되고, 사회와 환경정책에도 영향을 미쳐야만 하더라. 자, 꼭 기억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꼭 기억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게 메뉴에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 실천은 이런 실천 대상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의 주체는 누구야? 이들 자신입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 해결하게 해야 돼.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실천이에요. 그래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량 확대하고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 및 대처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뭐만 하는 거다? 원조만 해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 자, 그게 사회복지 실천의 뭐다? 목표다. 꼭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사가 절대 아니다. 뭐 해주는 거다? 문제는 지네들 스스로 해결하는 거야. 클라이언트 스스로. 우린 그것을 어떻게? 원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역할이다. 자, 2002년에 해버스하고 라슨이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읽어보시고, 자, 실천 분류. 시험에 꼭 나오겠죠? 클라이언트와의 대면 접촉 여부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와 얼굴 맞대느냐 맞대지 않느냐에 따라서 직접적 실천, 간접적 실천으로 구분되어져요.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 클라이언트하고 얼굴을 맞대서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걸 직접적 실천. 자, 반면에 클라이언트 바깥에 있는 환경에 개입해서 환경에 영향을 준다. 그게 간접적 실천.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100% 나온다. 꼭 나와. 자, 보면 직접적 실천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대면적 접촉을 통해 얼굴 맞대고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개입하는 실천이다. 자, 목적은 클라이언트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자, 시험에 나올 때는 예를 주어지고 얘가 직접적 실천이냐 간접적 실천이냐를 물어요. 상담하려면 얼굴 맞봐야 되죠. 방문, 찾아가서 방문하면 얼굴 맞부딪혀야 돼요. 교육 훈련 시킬 때,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할 때, 이게 시험에 나왔던 예들을 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전부 다 뭐다? 얼굴 마주쳐야 한다. 그래서 어디에 해당한다? 직접적 실천에 해당한다. 자, 간접적 실천은 클라이언트가 대면적인 접촉하는 것 대신에 클라이언트가 속한 환경에 개입하는 거. 환경에. 여기 환경에 개입하더라. 그래서 얘는 클라이언트가 속한 환경을 변화시켜서 환경이 클라이언트한테 유리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환경이 클라이언트한테 유리해지도록, 환경이 클라이언트한테 적합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걸 간접적 실천이라고 하더라. 자, 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홍보를 하고 제안서를 신청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모금 모집하고 자원 개발하고 서비스 조정하고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옹호라는 단어 우리 계속 들어볼 건데, 이 옹호라는 말 좀 생소하죠? 옹호, 이걸 다른 말로 대변이라고도 하더라. 대변. 뭔 변? 대변. 똑같은 말이 또 변호야. 이건 뭐냐면 클라이언트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속해 있는 환경을 강자로 봤었을 때 약자인 클라이언트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거야. 나는 네 편이거든. 우리 변호라고 한다 그랬죠. 변호사가 어떻게 돼? 자신의 의뢰인을 어떻게 무조건적으로, 의뢰인이 살인범이건 도둑놈이건 정말 나쁜 놈인 간에 무조건적으로 그 의뢰인의 편을 들어주죠.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역시도 무조건적으로 환경 내에 처해 있는 한 클라이언트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거야. 그걸 옹호라고 해. 자, 간접적 실천의 종류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꼭 좀 기억하시되, 이거 가만 보니까 클라이언트를 대면해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아니더라. 환경에 개입하는 것이더라. 정리됐고.
클라이언트 체계 수준에 따라서 실천을 분류하는데 미시, 중범위, 거시가 있다. 자, 우리 여기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면 개인이나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개입했었을 때 그것을 미시적 수준에서의 개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나오죠. 위탁, 가정, 아동을 방문했다. 정신장애인 재활을 상담했다. 이건 각각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교육 및 훈련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훈련했다. 이거 전부 다 뭐다? 미시적 수준에서의 개입이다. 자, 중범이라는 것은 집단.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집단이 어떤 특정 목적화에서 만들어지면 그걸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실질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체계 수준 밑줄 긋습니다. 집단에 대한 개입이야. 집단. 또는 이걸 조금 확대해서 조직이라고도 보는 책들도 있어요. 조직. 우리 조직에 관한 것은 행정론 시간에 공부할 텐데 집단이 어떤 특정 목적을 갖췄었을 때 조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집단 상담 치료. 그러니까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입은 뭐라고 한다? 중범위 수준이라고 하더라. 자, 시험에 나왔던 건 거시 체계 수준이야. 거시. 거시는 지역사회 이상. 그러니까 개인, 가족, 미시, 집단, 뭐다? 중범위. 거시는 지역사회 넘어가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더라? 거시 체계 수준에서의 개입이라고 한다. 그래서 간접적 실존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얘는 즉 대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개입을 하는 거죠. 사회 정책을 분석 평가한다. 자원 개발 관리, 모금, 서비스 조정,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거시 체계 수준에서의 개입이다. 미시, 중범위, 거시. 여러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에 관한 얘기 봅니다. 우리 복지사는 지가 갖고 있는 이념을 어떻게 실천 기술을 가지고 실현하는 거라 그랬죠. 클라이언트들한테. 그러니까 머릿속 안에 들어있는 게 이념인데 이 이념이 뭐냐에 따라서 그 실천의 방향이나 또는 실천하고자 하는 것들이 전혀 이질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되죠? 자, 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의 개념.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실천 행위의 장일성과 방향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실천 관련 가치 또는 철학이야. 복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가셔서 실천을 하실 텐데 그건 다 뭐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천 이념들을 클라이언트한테 발휘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념의 종류가 있습니다. 참 많은데 인도주의, 사회진화론, 개인주의, 이타주의, 민주주의, 다원주의가 있어. 시험에 100% 나온다고 생각해도 돼요. 자, 인도주의. 자, 뭐냐? 이걸 다른 말로 박애 사상이라고도 하더라. 뭔 사상? 박애 사상. 다시 한번 인도주의는 뭐라고? 박애 사상. 인간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서 인간에 대한 비차별성, 즉 인종, 국적, 종교, 소득 등의 조건과 상관없이 인간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자격을 지닌 동등한 존재로 인식감을 강조하고, 자, 밑줄 긋습니다. 부자와 빈자 간의 공존을 추구해서 부자에 의한 빈자를 위한 사회복지 실현을 주장한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사회계획보다 빈자에 대한 현실적, 일시적 구제 등으로 표현되고, 자, 밑줄 쫙. 자선조직협회 우리 뒤에 가서 공부할 건데 여기선 그냥 기억만 합시다. 자선조직협회가 갖고 있었던 주요 이념이야. 뭔 소릴까? 한번 지금부터 봅시다. 인도주의. 인도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인도라는 게 우리 한자로 하면은 사람 인자의 길도자입니다. 즉 네가 사람이라면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지. 인도주의는 이 기독교적 사상에서 사실은 나왔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관에서 등장한 개념이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부자가 내가 부자가 됐으면 그 부를 이용해서 가난한 자한테 뭔가를 베풀면서 살아야 돼. 이게 인도주의예요. 박애 사상이라고도 하죠. 박애 사상. 인도주의를. 박애라는 말이 뭐냐면 넓을 박자에 사랑의 애자거든요. 사랑의 대상을 넓게 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돈 생기고 우리가 좀 뭔가 좋은 거 생기면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쓰거나 조금 확대되면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주위를 둘러봐서 네 주위에 너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베풀며 살아라. 이게 박애사상이에요. 인도주의와 같은 개념입니다. 인도주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우리 텔레비전 보면 이런 거 나와.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북한에다가 쌀을 지원했습니다. 인도주의란 말을 꼭 달죠. 그런 얘기 할 때. 인도주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내가 너보다 더 부자니까 가난한 자인 너한테 무엇인가 줄 수 있다. 이게 인도주의야. 그러니까 인도주의 사고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념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가난하면은 너보다 가난하거나 너하고 같은 레벨이면은 너한테 베풀 수가 없는데 일단 너는 나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너한테 주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라고 보는 게 인도주의입니다. 우리는 인도주의를 굉장히 좋은 말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 안에는 뭐냐? 내가 너보다 더 낫거든? 내가 너보다 더 부자거든? 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인도주의 뭔지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 부자에 의한 빈자를 위한 사회복지 실현을 주장한다. 내가 부자고 너는 빈자라고 어떻게 계층을 갈라놓고 그리고 갈라진 계층 하에서 부자인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인도주의다. 이게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는 자선조직협회의 주요 이념이다. 자, 사회 진화론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스펜서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찰스 다윈이 생물학적 진화론 얘기한 거 아시죠? 그렇죠.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걸 가지고서 사회 변동에다 적용을 해본 거야. 사회에다가. 자,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해서 적자 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사회 적합계층은 생존하고 부적합계층은 스스로 소멸한다고 가정한다. 우리 진화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지? 적자 생존이죠. 진화론은 그래 환경에 적응한 것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소멸되어지는 거야. 한때는 공룡이 전 세상을 지배를 했었어요. 근데 공룡이 이제 환경이 변화돼서 무슨 빙하기가 오고 그렇죠. 뭐 화산이 폭발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원인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지 간에 공룡이 소멸되고 없어진 이유는 뭐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이 법칙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룡은 어떻게 소멸되어져 버렸다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적 관점이죠. 그걸 적용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을 이 사회에다 적용시킨 사회진화론인데, 그러니까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는 부자는 이 사회라고 하는 환경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부자 된 거야. 반면에 가난한 자, 빈자는 사회라는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 된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사회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면. 그래서 사회 적합계층, 부자는 살아남고 부적합계층, 빈자는 어쩔 수 없이 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보는 겁니다. 상당히 냉엄하죠. 인도주의하고 이게 결합이 돼버렸어. 다시 인도주의하고 이 사회 진화론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부적합계층, 즉 빈자 중에서 사회 적합계층, 즉 부자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 적합계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애들,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지금 부적합계층 빈자가 됐는데 얘네들을 부자인 내가 어떻게 돼? 적합계층인 부자인 내가 조금 도와주면 얘는 어떻게 부모 잘못 만난 걸 상쇄해서 얼마든지 사회적 적합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인도주의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거고 돕긴 돕되 이게 사회진화론하고 겹쳐지니까 돕긴 돕되 아무나 막 돕는 게 아니고 적합계층이 될 수 있는 놈만 돕자는 거야. 아무나 막 돕는 게 아니고 쟤는 아무리 도와줘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놈이야 라고 생각하는 놈한테는 어떻게 돕지 말자라는 게 바로 이 사회진화론 쪽 사고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밑줄 긋니다. 빈자를 도울 가치가 있는 빈자와 도울 가치가 없는 빈자로 나눴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도주의를 행해도 될 만한 인간과 될 만한 빈자와 인도주의를 행해도 소용이 없는 빈자, 이렇게 둘로 나눈 겁니다. 도울 가치가 있는 빈자, 도울 가치가 없는 빈자로. 그리고 이 도울 가치가 있는 빈자에게만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사회진화론을 다른 말로 편협한 인도주의라고 얘기하는데, 편협한 인도주의. 뭐냐? 돕긴 돕되 진짜 도와서 실적이 발생할 수 있는 인간만, 즉 사회적 적합계층으로 바뀌어줄 수 있는 애들 같은 사람만, 아동들만 도와준다.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저 알코올 중독자, 뭐 마약 중독자 이런 것들은 도와주지 말자. 이게 바로 사회진화론적 관점이에요. 자, 사회진화론 시험지에 나왔던 게 사회통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뭐냐면 사회 적합계층, 즉 부적합 계층, 빈자를 임의적으로 통제하여도 된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도울 가치가 있는 인간하고 도울 가치가 없는 인간, 즉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하고 도울 가치가 없는 빈민은 부자가 판단하는 거야. 부자가. 적합계층이 내가 보기엔 넌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보기엔 넌 도와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지? 사회를 통제하는 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래서 사회진화론은 뭐다? 사회 통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자, 자선조직협회 주요 이념이다. 뭔 협회?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 뒤에서 다시 공부한다 그랬죠? 자선조직협회 이념, 인도주의, 사회진화론이 있다는 거 정리됐고. 자,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개인주의. 개인주의. 자, 개인주의 많이 들어봤죠? 개인주의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괜히 느낌이 안 좋아. 그런데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구분해야 돼. 개인주의, 영어로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하죠. 이기주의, 셀피시즘이라고 합니다. 쉽게 하면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한테 손해 주지 아니하면서 나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건 정당하다고 보는 거야. 나 너한테 잘못 안 했어? 그러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건 참 바람직한 현상이야. 그게 개인주의야. 우리 미국식 자본주의,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의 청교도들의 가치관이었었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인데, 그 사람들의 주요 가치관이 바로 이 개인주의였었어요. 자, 반면에 이기주의, 셀피시즘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지? 어떤 일이 있어도 너한테 내가 손해를 주고 너한테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나만 부자 되면 되는 거야. 그게 이기주의야. 이건 나쁜 거죠. 근데 이거는 좋은 거야. 이게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보면 개인의 자유 존중, 개인이 타인의 권리 및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자유를 이용해서 자신과 관련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개인주의입니다. 남한테 손해 안 주고 나 부자 되는 건 참 좋은 일이야. 그게 개인주의. 자,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해서 이 개인주의가 두 가지 현상을 만들어내서 꼭 기억해야 돼. 첫 번째가 개별화, 수혜, 자격, 축소. 다시 뭐하고 뭐? 개별화, 수혜, 자격, 축소라고 하는 두 가지의 영향을 줬다. 자, 개별화는 뭐냐? 이 개인주의는 개인의 문제나 욕구에 따라서 상이한 개입 수준과 방법을 선택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할 때 우리가 사람을 개별화시킨다는 얘기는 사람마다 욕구의 종류나 또는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개입을 해야 된다. 그게 개별화예요. 자, 수혜자격 축소는 뭐냐? 이 개인주의적 사고는 뭐냐? 네가 일을 해라 이거야. 일을 해라. 일을 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됐다고 보는 거야. 개인주의는. 왜? 모든 걸 자유롭게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열심히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빈곤 상태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볼게요. 빈곤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개인 자신의 나태함, 도덕적 문제로 봅니다. 개인주의적 사고에서는. 그렇죠. 딴 사람들은 다 부자 되는데 너는 왜 부자 못 되냐? 너는 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사냐? 그건 이유가 뭐야? 네가 가난해. 네가 나태해서. 네가 도덕적으로 불량해서. 이해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수혜자격과 관련해서 엄중한 잣대를 제시합니다. 네가 게을러갖고 요 모양이 된 건데 네가 좀 굶어 죽게 생겼다고 누군가에게, 국가나 또는 자선단체한테 도움을 원했어. 그러면 가만히 보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봐서 네가 일을 할 수 있는 놈이면은 나가서 일을 해라고 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진짜 네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진짜 무슨 병에 걸려 있거나 장애가 생겼거나 아니면 노령으로 인해서 도저히 어떤 생존을 못하겠다고 판단해. 그때만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걸 수혜자격 축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혜자격과 관련해서 엄중한 잣대 제시를 제시한 게 바로 이 개인주의다. 오케이? 자, 두 가지. 개인주의가 두 가지 영향을 줬다. 개별화와 수혜자격 축소. 얘도 자선조직협회 주요 이념이다. 이해되죠? 자, 이타주의. 이걸 애타주의라고 하는데, 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인간 행위의 목적은, 이타라는 게 뭐지?
이게 이익할 때 이고 이게 타인할 때 타자. 즉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지. 삶의 목적이 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는 거. 와, 얼마나 멋있어 얘기가, 그죠? 그래서 인간행위 목적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타인의 이익 또는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우리 복지사들이 하는 게 바로 이거지. 내가 희생해서 남이 행복하고 잘 되면 돼. 우리 복지사들 생각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기주의와 대립된다. 사회복지 실천의 뭐다? 근본적인 점이다. 이타주의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생각은 뭐야? 내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내 걸 내놓더라도 나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행복해지면 돼. 나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이익을 보면 돼. 이거죠. 또는 이걸 사회적으로 확대시켜서 봤었을 때 부자 너 많이 가졌잖아. 네 거 좀 내놔서 네 거 가지고서 어떻게 가난한 자, 빈자한테 혜택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거 내놓는 거 당연한 거야. 좀 내놔. 이해되죠? 이게 이타주의예요. 자, 이 민주주의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아주 잘 나오죠.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게 뭐지? 민주주의의 반대가 뭐야? 민주주의의 반대가. 이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죠, 독재. 민주주의의 반대했더니 무슨 공산주의라고 하는 데서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 안 돼. 이게 정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 한 국가의 제도적 정치 체제를 얘기하는 건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여러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야. 즉 국민들이 주권을 가졌다는 게 뭐지? 의사결정의 권한을 국민이 갖고 있다는 얘기지. 독재는 민주주의, 그래서 영어로 데모크라시라고 하죠. 데모. 사람들의 모임을 데모라고 하잖아요. 반면에 독재는 오토크라시라고 합니다. 얘는 뭐지? 일방적으로 한 사람 또는 한 정당이 의사결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을 때 그걸 이제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민주주의는 여러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야, 같이.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 사람이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게 쉬워, 어려워? 이건 뭐 이놈 생각, 저놈 생각, 제 생각, 내 생각 뭐 다 틀린데 이것들이 하나가 돼서 어떤 합당한 의사결정을 낸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냈느냐?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걸 발견해냈어. 뭔 원칙? 다수결. 많은 사람이 동의하면 그것을 전체의 동의로 어떻게 여겨주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보면 사회적 의사결정의 권한이 특정한 대상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닌 이해 당사자 모두의 보편적 권리임을 강조하는 거야. 이해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해 당사자야. 이게 이제 사회복지 실천과 어떤 연관이 있냐면 빈자와 부자 사이의 관계를 봤었을 때 생각해봐. 부자는 돈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책 기구들, 저기 의회나 뭐 의회 국회의원이나 또는 대통령이나 이거 전부 부자가 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빈자, 지질이 가난한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하는 경우 없죠. 그렇죠. 재밌는 게 저 국회에 가 있는 국회의원, 저 부자들 국회의원이나 또는 저 부자 대통령이 정책을 피면 그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피냐 이거야. 부자를 위한 정책 피겠어? 아니면 빈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을 피겠어? 당연히 부자 위한 정책을 피죠. 민주주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리 빈자들과 관련되어진 정책 결정을 할 때 왜 우리를 빼냐 이거야. 우리도 그 의사결정에 참여시켜달라. 그게 민주주의예요. 이해되죠? 우리 숫자가 너네보다 더 많거든? 가난한 자 숫자가 너네보다 더 많아. 부자인 너네보다. 다수결의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도 우리를 위한, 진짜 우리를 위한 바람직한 의사결정 우리가 하게끔 해달라. 그거죠. 그래서 빈자의 사회정책 결정에 참여권을 강조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왜 부자 니네들이 앉아서 하고 있느냐? 우리도 좀 넣어줘. 이거죠. 그래서 빈자와 관련된 사회적 의사결정에서 기득권 계층인 부자만이 아닌 빈자의 의사결정 역시 포함되어야 됨을 주장하고, 이러한 사고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밑줄 긋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줬어.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야? 여러분, 사회복지사와 그리고 클라이언트.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메모란 좀 봐봐요. 단순히 생각해서 사회 서비스 제공자는 부자고 수혜자는 빈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서비스 제공자는 돈 내는 사람이야. 부자가 내는 거야.
그렇죠. 수혜자는 빈자가 되는 거죠. 주로. 그때 주는 놈이 사실은 왕이야. 즉 부자가 빈자한테 야 씨, 내가 너 줬으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뭐냐? 그렇다면 제공자인 부자 의도만이 중요할까? 민주주의 이념은 제공자 수혜자의 동등한 관계적 위치를 강조해. 부자인 너나 나나 같다 이거지. 같다. 자, 밑줄 긋습니다. 인보관 운동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인보관 운동의 주요 이념이 바로 민주주의다.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해서 수혜자의 자기결정권 의식 향상에 영향 줬죠. 그러니까 수혜자는 주로 빈자인데 가난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자기결정권 의식에 영향 주고 이후 사회개혁과 시민의식 확산에도 어떻다? 영향을 주었다.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민주주의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빈자와 관련되어진 의사결정은 빈자 스스로 하게 해달라. 이거죠. 다원주의. 이걸 다양화 경향이라고도 하는데 사회적 의사결정의 특정한 대상, 부자 등의 엘리트만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하고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 이익 집단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 경쟁, 갈등, 협력 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야. 자, 이게 재밌죠? 요새 이 다원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중시되는데 뭐 이런 거야. 동성애자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동성애 결혼시켜달라. 동성끼리.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막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 막고 있어요. 니네가 뭔데 무슨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 그건 사회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고정관념. 그동안 사회를 유지시켜왔던 우리 사회의 그 질서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다원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결혼시켜달라 그랬으니까 결혼시켜줘야 돼.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해요. 그런데 다원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그들의 얘기를 다 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사회복지 실험과 관련해서 다양화에 관한 인식 확산을 유도해서 즉 세상 구성원은 다 다양하다. 다르다. 이해됩니까? 우리 사는 세상 안에는 동성애자도 있고 양성애자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그렇죠? 별의 종류도가 다 섞여져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살잖아. 그걸 인정하려는 거야. 그래서 이후 다양한 실천 대상,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수용하는 데 영향을 주더라.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우리 실천 대상이 누구야?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를 다양화 다원주의에서 거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고에서 거부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도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은 못할 거야. 근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요. 이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사회복지 실천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반대야. 나는 그게 수용이 안 되는 사람이야. 자, 극단적인 예를 위해서 동성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요 이념들, 인도주의, 사회진화론, 개인주의, 이타주의, 민주주의, 다원주의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100% 나온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 시간서부터 세계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를 할까요 말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 자,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서 뒷다 감사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행복한 모습, 즐거운 모습부터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